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대표를 맡게 된 최태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최고 지도부로 참가하게 되신 우리 김판수 대표님 모시고 개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대표님은 그동안 광복동의 국부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판수라고 합니다. 저는 시민단체 연관에서는 광복동의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요하게 광복동에서 한 2년 이상 매주 토요일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 때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압정에 대항해서 집회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15일 날 광복절도 되고 건국절도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광복동에서 저희 회원분들하고 같이 집회 활동을 했습니다. 김판수 대표께서 자유시민연합에 최고 지도부로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동참하게 된 이유라 그럴까?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법적으로 따지면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가 권력의 그 원천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국가 권력의 그 원천이 있지만은 실제로 현상을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주권이 있다고 했을 때 주권 행사는 투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할 때 대표로 나온 사람들은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합니다. 공천을 하면은 그 공천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정당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놓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냥 추인하는 형식이다. 아니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당보고 찍어주질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각 개인이 내가 어떤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은 행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권을 가진 주권자인 우리 국민 시민들이 조직화돼야 된다. 조직화돼야만 정치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조직화되지 않은 많은 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정치권의 영향력은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조직화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점이 제가 볼 때 앞으로 필요하고 이것만이 우리 시민단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이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단체에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 소개할 때 목동에서 예. 애국 시민들 집회 활동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여행사도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일본하고 관계가 좀 좋아져 가지고 비자도 없어지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도 없어지면은 다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렵고 그런데 광복동에서 집회를 오랫동안 주최를 해왔는데요. 애국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예.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향? 성향. 성향 어떤 자기 어떤 성격 성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들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붕괴하는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내하고 뜻을 같이 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뭔가 길거리라도 뛰어나가지고 뭔가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뭔가 또 누군가 이렇게 앞장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지 않겠는가 내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막상 집회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참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마음속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의 마음은 제 있어도 생각으로는 행동으로 함께 나선 사람은 네. 별로 없다. 예, 저는 처음에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누가 나서게 되면은 전부 다 나처럼 붕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동조해서 행동을 안 하겠는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막 순진한 생각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막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을 해보니까 뭐 제 주변에 뭐 가까운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저는 친구도 많지도 않습니다. 친구들도 많지도 않지만은 말로는 전부 다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윤석열 이 대통령 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기대치에 조금 좀 부족한 듯한 이런 느낌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또 좌파들이 좀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바람에 과연 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나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우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정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걸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의 방어는 어떻게 소극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권이 들어서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뚜렷하게 뭔가 우리 그 어떤 우파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충족감이 들게끔은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뭔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권을 그냥 내팽개치듯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향력을 줘서 긴장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되게끔 하고 어떤 법치가 바로 쓰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시민단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시민단체가 이름만 들면 많이 있죠. 예. 근데 우파 시민단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좋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력은 상당히 미약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치권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좀 되고 우파 운동이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해야 좀 될 건지 생각 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단체 같은 어떤 취지를 가진 이런 시민 단체가 힘을 가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파 시민 단체가 조직화되고 그 조직화된 것이 우리 선거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조직화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를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화만 되고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목소리를 내야만 정치인들이 그 겁을 먹고 그 시민단체에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그냥 조직만 돼서도 안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파 정치인들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다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은 참 곤란하겠네 이 정도의 어떤 위협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단식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과 같은 취지를 가진 이러한 단체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생각하는 그 취지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가장 아마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떤 시민단체의 이러한 조직의 시민단체에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때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 이 공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저 우파 단체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힘 있는 단체가 되지는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진 개개인마다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우파 국민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렇게 참여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맞습니다. 우리 김판수 대표께서 이제 관련이 되는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예, 예. 또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 회원으로 이렇게 참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어떤 방안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 예, 예.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행사를 하고 있고 또 뭐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김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발도 넓고 아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이거 좀 적극적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뭐 실상 제가 여행사를 10몇 년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지만은 제가 아는 친구는 한 사람도 제가 여행을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다 이거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보내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아는 사람을 그 다음에 뭐 내가 보내려고 해도 아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 뭐 보내본 적이 없고 뭐 순수하게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 단체가 이 단체 기존에 지금 회원이 요 앞에 발대식에서 벌써 한 160명 가량의 회원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리고 우리 또 대표님 그리고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가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이 회원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 이 회원 바깥에 있는 분들이 또 참가를 안 하겠는가. 그리고 기존의 회원분들은 또 거기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회원들이 또 열성이 또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께서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리더십의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큰 조직이 있으면은 그 조직의 대다수가 똑같은 마음을 먹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핵심 주체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피라미드 형태 뭐 대체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게 피라미드 형태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봤을 때는 저 하부 조직이 있고 상부 조직이 있으면은 상부 조직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부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어떤 이념적인 그 색채가 좀 옅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상부 조직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모든 여러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아주 그 핵심 주체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어거지로 이렇게 그런 어떤 집합체로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국민 전체로 보면은 좌파보다는 우파적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좌파들은 이 뭔가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조직
힘을 발휘하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념과 역사에 대한 학습이 예, 예. 그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했다. 음. 그에 비해서 우파는 이제 그런 어떤 학습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도 이념에 대한 학습, 역사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라 보는데요.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같이 공유하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혹시 읽은 책이나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박형준 시장님이 쓴 보수의 재구성, 예, 보수의 보수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책을 네, 있습니다. 봤습니다. 봤고 한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공화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었는데 어쨌든 한 번쯤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막연하게 이제 박형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을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주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0% 될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어떤 여러 가지는 우파면서도 자기가 좌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첫째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자기가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수, 막연하게 진보 뭐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방금 얘기해 주신 박형준 시장의 이제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공화주의 예.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어떤 이념적 구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그런데도 기초적인 이제 아직까지 뭐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그런 데 대한 학습을 제대로 좀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동감합니다. 하죠. 이 동영상을 보게 될 우리 회원과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권력이 원천이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어디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치 아주 안 좋고 더럽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치를 만약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주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흙탕물이라 그럽니까?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주변에서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인은 국민인데 그 국민 되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 팽개 쳐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지금 주인 역할을 안 하는데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전부 다 방기하고 하지 않는데 그걸 위탁받은 사람들이 신부름꾼들이 제대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광복동에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유시민으로서 어떤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적 특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시민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럼 저거 멋대로 해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복동이 자유시민 운동을 또 이끌어 왔고 또 저희 단체 이름도 자유시민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어떤 각성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일반 국민들을 시민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고 예, 네. 그런 운동을 오늘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